네, 일산 청담 공방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목재소에서 나무 사는 영상 올렸었죠. 오늘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나무를 가지고 이제 화이트 레진 테이블 작업을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요 작품을 진행을 하면서 이 제작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과정마다 요 레진 테이블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제작 노하우에 대한 요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때 사왔을 때보다 나무가 많이 얇아졌습니다. 지금 한 32T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레진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나무가 목재소에서 이제 건조가 되면서 얘가 휘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위아래로 딱 평을 잘 잡아줘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은 요철도 없이 이렇게 위아래가 휨 없이 일자로 평이 맞춰진 걸 보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틀에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레진 작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기포가 많이 생긴다는 건데, 이 기포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레진을 잘 골라야 되고요. 기포가 스스로 다 잘 빠지는 퍼포먼스가 좋은 이런 레진을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재는 이제 이런 크랙이라든가 아니면은 얘가 갖고 있는 그 기공 속에서 레진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기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를 완벽하게 코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레진 테이블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코팅하는 영상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얘는 화이트 레진 테이블로 만들 거다 보니까 이런 작은 틈새라든가 옹이에도 완벽하게 화이트가 남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레진으로 코팅을 하는데 그 코팅하는 레진조차도 되게 짙은 화이트 색깔을 조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작은 틈새에는 투명색이 스며들어 있고 뭐 큰 부분에만 화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틈새에도 완벽하게 이 화이트 레진이 상감이 되어 있도록 그렇게 디테일을 좀 살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코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팅을 하는 것도 지금 요 깔끔한 위쪽 부분은 사실 얇게 한 번씩만 들어가줘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옹이라든가 뭐 수관이라든가 이런 할렬이라든가 특히 레진이 만나는 요 변제 쪽 있죠? 네, 요쪽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수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푹 아예 그냥 얘가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발라놔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스며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스며들어가지고 내부에서 코팅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기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 위주로 코팅을 꼼꼼하게 진행을 해줍니다. 자, 코팅까지 꼼꼼하게 해준 목재를 갖다가 미리 만들어준 틀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요 틀을 만드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진 않았는데, 결국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에폭시가
MDF에 단단하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테이프를 갖다가 붙여준 작업을 해줬습니다. 미리. 색깔이 하얀색이라 그렇지 일반적으로 쓰시는 박스 테이프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실란트로 이 틈새가 매꿈 처리가 되어 있죠. 보시면 이 MDF 길이는 이렇게 피스로 결합이 되어 있고 이 접합 부위에도 다 실란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점성이 있어가지고 레진이 웬만큼 조립을 해놓으면은 잘 안 셀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얘는 침투력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틈새만 있어도 다 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실링 처리를 하실 때 이렇게 실란트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요 실란트를 활용을 했고요. 자, 이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실리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사실은 실리콘은 이 몰드를 만드는 경화제가 들어가서 몰드를 만드는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한 종류가 실리콘이고 얘는 엄밀히 말하면은 실란트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은 틀 만드는 거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요. 뭐 추가적으로 큰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이 MDF의 두께가 그래도 한 18T 정도는 되어야 얘가 휘어지지 않고 잘 버텨준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은 생략이 되었는데 제가 코팅을 지금 2회 진행한 다음에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좀 깔끔한 면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갈라지고 파이고 이런 면들은 기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진행을 하고서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실란트로 여기 테두리 처리해 준 거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 중심 부위에 레진이 들어갔을 때 넘어가지 말라고 이 댐을 쳐준 겁니다. 얘가 이제 경화되는 과정에서 이 경화제에 들어있는 휘발 성분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과정에서 얘가 최적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의 높이보다 레진을 한 1, 2mm 정도 더 부어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레벨링이 되면서 얘가 넘어가 버리니까 범람을 해버리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무에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 뭐 옹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두리를 쳐줘가지고 이 부분을 따로 좀 두툼하게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을 한꺼번에 잡으면서 다 제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레진을 다 교반을 이제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0리터 말통에다가 요 정도 계량을 했는데 무게로 재보면 얘가 지금 12.6kg가 조금 넘습니다. 네, 요거는 저기 이제 만들어줄 테이블에 이제 레진이 들어갈 공간 요거를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레진의 양을 구한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화이트 레진 테이블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조색을 해준 요 레진 자체가 정말 그 우유처럼 불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교반을 해줄 땐 이렇게 대량은 교반 날을 갖다가 두드리 껴가지고 작업을 해주는데 이제 요 날을 갖다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이렇게 올릴 때 지금 이제 배경도 하얀색이라 잘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흘러내리는 애들조차 투명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불투명한 화이트 계열이 나오도록 양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게 12kg가 좀 넘으니까 최소한 7, 80g 이상의 조색제가 들어가 줘야, 물론 이것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 불투명한 화이트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기다가 한 번에 다 부어줄 겁니다. 두께는 지금 약 35T 정도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계산한 양이고요.
요거를 갖다가 35T 모두 한꺼번에 부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캐스팅 레진을 부어준 지 약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처음에 있던 기포들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우유처럼 하얗기 때문에 속에까지 뭐 다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거의 100% 다 제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냅뒀습니다. 뭐 토치를 쬐거나 뭐 이런 거 아예 없이 자연 탈포를 다 시켰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기포를 스스로 다 빼내는 능력 같은 경우는 레진을 그냥 잘 고르시면 됩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레진을 잘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한 부분에서 막 뽀글뽀글하고 기포가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코팅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다른 데는 기포가 아예 다 장기포까지 다 빠져버렸는데 이런 부분만 기포가 지금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코팅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나무의 크랙이라든가 옹이라든가 이런 기공에 레진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기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스며들다가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많은 경우 같은 부분에는 이제 계속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팅이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좀 지난 상태에서 온도를 한번 재볼 겁니다. 이 레진 같은 경우는 얘가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고체로 바뀌기 위해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열을 냅니다. 자, 이 정도 돼가지고 온도를 한번 재볼 건데, 자, 22도 정도가 나오네요. 네, 21에서 2도. 자, 지금 작업실의 온도가 한 20도 남짓 되니까 현재 실온하고 별로 차이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약 1시간 반 정도 지난 지금마저도 이 레진은 가사시간이다. 반응을 시작하지 않고 그냥 섞여만 있는 가사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 청담 레진 72시간형이 사용이 됐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사시간만 물론 계절에 따라 차이가 좀 큽니다만 한 2-3시간 이상 되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화까지도 한 4에서 5일 정도 걸리고,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두꺼운 두께를 갖다가 다 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한 35T 정도 캐스팅이 됐는데 뭐 한 5-60T까지는 무난히 가능할 겁니다. 이 정도 온도에서. 여름철에는 뭐 한 4-50T 정도. 이게 그 작업을 특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당연히 뭐 1cm 정도씩 나눠 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뭐 그렇게 트렌디한 방법은 아닙니다. 네. 경화 시간이 긴 레진을 가지고 한 방에 부어야 먼지나 이런 것들도 비중이 높은 애들은 위로 뜨고 비중이 낮은 애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우리는 깨끗한 알맹이만 쓰고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업의 그 인건비도 줄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경화 시간이 긴 레진이
경화 시간이 길면서 한 번에 두껍게 부을 수 있는 레진이 좋은 원료와 첨가제가 들어가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레진 작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업체에다가 더 빠른 거 없나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기다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레진 작업을 오랫동안 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더 느린 거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그만큼 하이 퀄리티의 레진은 경화 시간이 느리면서도 한 번에 안정적으로 높게 부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제가 이렇게 목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전 처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캐스팅 하는 과정까지 좀 먼저 찍어봤는데 사실 영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긴 있네요. 네, 지금 특히 이 경화에 있어서는 뭐 거의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다 싶을 정도인데 빙산의 일각입니다. 뭐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상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고, 일단은 캐스팅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경화 시간을 거친 뒤에 이제 마감하는 거 같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이 작업 1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 마감 과정과 뭐 오일 바르는 거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